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또 분이시죠. 예. 차트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남자, 우리 엘리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꽃을 든 남자, 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 펌프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무슨 막 난리가 나고 막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그 중심에 토지거래 또 허가가 있고. 근데 저는 데이터로 봤을 때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 때가 아닌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저는. 네. 네, 우리 엘리언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저는 지금 현상을 끝물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물 있어요. 패턴. 네. 왜냐하면 주식이든 뭐 어떤 금융상품이든 네. 어떤 컨 덩어리가 상투를 칠 때 네. 모든 구성품이 다 같이 상투 치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미리 빠지고 그게 섞여가지고 옆으로 기는 네. 약간의 요철을 만들면서 약간 우상향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현상이 양극화예요. 즉 양극화는 끝물에 나타나는 패턴인데 네. 이게 2022년 초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아, 그래요? 예. 잘 기억해 보시면 2021년도에 상투 친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10월, 11월 그 정도에. 네. 근데 우리가 느낀 거는 가을부터 폭락한 걸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한 1년 정도 후에 그쵸. 한 가까이, 7, 그쵸. 8개월 이상 맞아요. 지나서. 네, 왜냐면 그렇죠. 5월, 6월,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 2022년 5월, 6월까지 서초구, 강남구는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노원구,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든 어디든 계속 빠졌어요. 네.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2차 하락을 시작한다는 게 네. 2차 하락이란 1차 상투가 있고 2차 상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 상투는 이미 2021년도에 끝났고 2차 상투는 작년 말 약간 올해 초도 될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피크아웃이 돼버린 거죠. 네. 상투 친 다음에 곧장 빠지는 게 아니라 피크를 친 다음에 계속해서 기거나 뭐 약간 우상향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제가 오늘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 전망과 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네. 최근에 부동산원 주간 동향이 올랐다고 막 나오잖아요. 네. 이제 막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고.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강남구 주간 동향입니다. 진짜 살짝 올랐죠. 네. 이게 그저께 나온 거 네. 지수거든요.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정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이때도 계속 올랐어요. 2021년도에 상투 치고 똑같네. 빠질 때 네. 얘는 계속 야금야금 올랐어요. 네, 네. 서초구도 같이, 그러네요. 용산구도 같이 네. 한 두세 개 구는 계속 올랐는데 나머지는 여기서 상투 치고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자, 일단 현재 상황은 안 빠집니다. 네. 약간 이렇게처럼 우상향으로 살짝 갑니다. 네. 그러나 강남구 말고 극단적인 노원구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노원구는 이건 동향이니까 여기서부터 빠졌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빠졌어요. 네. 어쨌든 빠지다가 나중에 여기서 폭락을 한 게 강남구 폭락할 때 네.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게 이거예요. 반등하면은 예를 들어 100원 빠지면 20원밖에 못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다시 빠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러네. 여기는 아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얘는 빨간색인데 네. 얘는 파란색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강남구와 그 노원구 이런 걸 25개국을 다 평균을 낸 게 서울시잖아요. 네. 서울시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때도 서울시가 급하게 빠지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살짝 오른다고 나오지만 네. 옆으로 기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1월 달은 잠정치고요. 12월 달에 드디어 꺾인 거로 나왔어요. 이건 확정치예요. 네, 네. 얼마 전에 9월 달에 꺾였다고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아, 돼가지고 확정치는 계속 올랐어요. 네, 네. 일단 이게 2021년도 상투고요. 네. 이게 2024년 상투입니다. 네. 이제 1차 상투, 2차 상투. 네. 이제 반등이 끝나고 저는 이제 하락이 시작하는데 네. 처음부터 곧장 빠지진 않는다. 그렇죠. 옆으로 기는 게 나올 거고 맞아요. 이거를 제 데이터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어요. 안 빠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네. 이제 전국이거든요. 전국에서 이거 오늘 하루에 실거래가 등락률을 표시한 건데 세종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 세종이. 2월 달에 많이 급하게 올랐어요. 네. 근데 1월 달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하락했거든요. 서울만 조금 플러스고 몇 개 찔끔찔끔 오른 데도 있지만 하여튼 1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좀 꽤 빠졌고 2월 달은 살짝 플러스 지금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네. 광역시는 지금 올해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년째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연봉 붙이면 4년이에요. 네, 네. 여기서 완전 대세하락 쳤네요. 부산을 광역시 중에 부산을 보세요. 부산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죠. 대구는 더 심하게 빠졌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단위로 보면 또 4년대 빠지고 있죠. 이것도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건데 이거는 서울 25개구입니다. 네. 요건 오늘인데 오늘
강동구에서 그라시움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엘스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노원구는 다 폭락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찔끔 플러스가 됐겠죠. 네. 그래서 여기 2월 달이고 1월 달 평균 내면 1월 달은 0.16% 플러스고 물론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2월 달은 한참 신고 중인데 0.1% 플러스. 네. 금천구가 혼자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일하게 25구 중에 연간 마이너스였던 구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간 5년 동안 연간인데 네. 2021년 상투 칠 때 전국적으로 폭등하고 서울도 폭등했을 텐데 네. 22년 폭락한 게 이거예요. 특히 송파, 강동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15% 이상. 네, 그래서 재작년에 23년도에 빠질 때 다른 데도 좀 여전히 빠졌지만 송파구가 거의 혼자만 유일하게 빠졌고 작년에는 송파구가 또 꽤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25구가 다 올랐지만 금천구만 빠졌는데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잘 많이 오른 거로 돼 있다. 아, 네. 근데 요거를 그래프로 잠깐 또 도식화하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아직 전고점 못 넘었어요. 그러네요. 강남 서초는 넘었는데 용산도 넘었는데 송파구는 못 넘었어요. 연봉으로 봐도 작년에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제일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작년에 빠졌어요. 혼자 빠졌어요. 24개구가 플러스가 났는데 금천구만 혼자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2월때 그러니까 정상거래가 되니까 급등한 거로 보이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전국을 한눈에 보게 된 거고요. 요거는 서울을 한눈에 보게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전국입니다. 네. 하락한 거에 20% 정도밖에 되돌리면 안 돼요. 서울은 한 60, 70% 정도 되돌렸어요. 네. 그 다음에 수도권도 이렇게 됐고 근데 보시면요 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지방을 구성하는 광역시와 8개 도를 보면 계속 흘러요. 그러나 스타지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정고점을 넘었죠. 강남 서초 이런 데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 영끌오적 인덱스라고 노도강 중에서 좀 세게 올랐던 것만 네. 골랐는데 지금 최저가로 빠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위험하고요. 네. 인천도 좀 되게 위험해요. 부산은 아까 봤듯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대구도 빠지고 있고 광주도 빠지고 있고요. 대전은 덜 빠졌지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울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강해요. 그렇지만 이건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반등세가 이어진다. 네. 세종이 지금 살짝 반등하는 정도 중이고요. 경상남도, 8개도는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25개구를 보면요. 서울이 하락한 거에 한 70% 정도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점에 물린 사람들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었고요.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강남 서초가 대부분이거든요. 강남구 전고점을 넘었고 서초구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트를 보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 21년을 고점 치고 네. 다 지금 하락을 했고 전혀 회복을 못 했는데 강남 서초만 21년을 고점을 회복을 했고 네. 그나마 괜찮은 송파 정도만 전고점과 비슷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아래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송파구도 네. 다 오른 게 아니에요. 또 이따 송파구만 따로 동별로 10개 동을 제가 따로 실거래가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노도강입니다. 노도강은 반등을 못하고 야. 지금 저점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네요. 노도강. 여기 물론 성북구, 중랑구인데 성북구는 그나마 반등했잖아요. 여기는 미아 뉴타운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동대문도 별 볼 일 없고요. 성동구는 꽤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광진구도 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구도 많이 반등을 했는데 얘는 2013년 바닥치고 올라갈 때 혼자서 1년을 더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이 좀 낮아요. 그래야 어쨌든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고가 시장만 지금 좋잖아요. 네. 자, 근데 고가 시장만 좋은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를 이걸 풀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네. 그런 뭔가 조치를 한다면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뜨거운 지역인데 여기에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불이 붙어 있는데 지금 불을 더 지르는 지금 그렇죠. 정책을 휘발유를 뿌려버린 거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따가 2편의 다음 영상에 아마 나올 건데 네. 이게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이요? 강남 서초가 올라가는데도 서울 아파트가 제대로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남 서초가 지금 주춤주춤 하려고 할 때 꺾여버리면 그 밑에서 오르지도 못하는 지역들은 더 위기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즉 그리고 이거는 전국 아파트의 40년 추세가 무너지기 직전에 약간 되돌리는 거 이런 걸 저는 회광반조라고 그러거든요. 아, 회광반조. 90살, 100살 먹은 10년 동안 누워있는 노인네가 있는데 그렇죠. 돌아가시기 이제나 저제나 이제 돌아가시나 하고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괜찮아 그러면서 한 2, 30분 동안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지금이 그런 국면이에요. 즉 이미 상투를 쳐가지고 꺾일랑말랑 하는데 살짝 들어올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로 봐요. 저는 살짝 이거 누가 좀 작정 거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이런 식의 고수들은 잘 팔아야지. 안 그래도 좀 팔기 네. 힘들었는데 이때 팔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준 거 아닌가.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더 보면요, 서대문구, 마포구도 좀 최근에 좀 세요. 전고점까지 못 넘었지만 네. 동작구는 절반밖에 반등 못했고요. 영등포구는 여의도 쪽 재건축 때문에 많이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노도강, 아니 금강구 있죠. 네. 금강구도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반등을 못해요. 반등을. 최근 들어서 반등 찌끔 정도 한 거죠.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책에다가 2021년도 상투 1차 상투,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상투치고 올해부터는 물론 몇 달 더 지날 수는 있겠지만 2차 폭락 시작한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2021년 패닉 바잉의 끝은 벼락비까지 해가지고 영끌오적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샘플로 계속 들으면서 한 게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예요. 이걸 예를 들면서 제가 갖고 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노원구나 도봉구는요 2021년 8월, 9월, 10월 달에 많이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연이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영끌오적 인덱스가 뭐냐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사라. 이게 상투치기 4달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메이저 기사. 그리고 서울 집값 떨어질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강북 노도강 이쪽을 사라고 추천했는데 영끌오적들이 그렇게 많이 추천했던 걸 골라갖고 제가 50개 지수를 50개 만들어서 그 당시가 여기 차트로 보면 언제? 차트를 받으면 저 얘기를 했을 때가. 저 얘기했을 때가 청년들이 집 사라 했을 때. 이때가 이게 9월 달이에요. 예. 여기 6월 달 여기에요. 6월 달. 지금 이미 9년이나 올랐는데 예. 근데 문제는 6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샀다면 두세 달 있다 사겠죠. 야, 저 정확히 상투에 산 거예요, 그러면. 집 산 사람들은 근데 이때 보시면요. 5억 9,900이에요. 네. 이게 1억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6배 6배 올라온 거예요. 10억짜리가 60억 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전세가가 8천밖에 안 됐어요.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 2억 가지고 10채를 샀다고 쳐보세요. 뭐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있거나 뭐 어떤 법인들이 있다면. 네. 그러면 여기서 10배나, 그러니까 6배나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거 방송할 때 이게 제가 7월 달에 책을 썼거든요. 이때가 3억 3,800, 3억 4천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 근데 서울 아파트 엄청 올랐다고 그러죠. 네. 그럼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금이에요. 오늘 캡처한 거예요. 3억 200, 3억 1,500이에요. 아이고. 오히려 10%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이 최저가예요. 그러네요. 오른 거 전혀 없이 그냥. 네. 제가 책을 쓸 때가 여기인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엘리엇 네가 책 쓰고 나서 주가는 아파트는 더 올랐다 하지만 오른 아파트도 있고 떨어진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주로 방송했던 거는 우리가 원베일리 60억 됐다고 호들갑 떨지만 그 원베일리 50억, 60억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참고할까요? 압구정 현대가 7억 올랐다, 70억, 80억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아니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5억, 3억, 10억 네. 이런 거를 사고 파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초보자들이나 유튜브를 참고를 하지. 네. 그래갖고 제 방송 보는 분들은 주로 인천, 경기도, 서울에서 저가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게 창동주공 17단지예요. 방금 전에 본 거는 16평형입니다. 네. 근데 이게 2000세대 중에 1680세 거의 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예요. 평형별로 불구하고. 이거 보시면요. 지금이 최저가예요. 네. 오늘 아침까지 데이터를 다운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가 9월달인가 8월달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네. 8월달. 8월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10월달, 11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그 노도강의 이쪽 영끌오적 인덱스는요 8월, 9월달에 상투를 쳤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여기서 청년들이 집부터 사라 그랬으면 여기서 덜컥 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문제는 얘 말고 노원구 지수를 볼게요. 노원구 지금 반등한 다음에 다시 빠지죠. 네. 오늘 겁니다. 오늘 거. 특히 오늘 폭락한 거래가 되게 많이 신고가 됐어요. 노원구가. 오늘 날짜가 2월 19일이죠. 네. 수요일. 자, 요거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요, 와, 엄청 올랐다고 치지만, 노원구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2020년도, 21년도 이때는요, 노원구가 별로 못 아니, 강남구가 별로 많이 못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 자체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강남 3구가 별로 못 올랐었어요. 네. 나중에 좀 빠진 다음에 지금 더 치고 올라갔고요. 이게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금 재회원도 지금도 얘기한 게 옛날에 3년 전에 영상 올렸던 거 보시면 그때 팔고서 5억이 떨어졌는데 지금 8천만 원 올라 있대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인천에 있는 300개 아파트를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거의 한 80%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 좀 더 오르고 과천이 좀 더 오르고 이래서 이 정도지. 네. 경기도에서도 이거 저점 깬 데도 많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평택입니다. 평택 32개 단지 시가총액 한 70, 80%를 차지하는 건데 지금이 최저가야. 물론 얘는 특수하게 삼성전자 그 공장 짓다가 만 게 이제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거래가 통계 조작이란 리치고에서도 방송하고 또 평온TV에 나가서 방송하고 했을 텐데
간단하게 그때 옛날 얘기를 하면 이게 2023년도 25개구인데 서울 평균이 전체 25개구 중에 제일 위에 있어요. 황당하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신문 기사를 내가 캡처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제대로 보도를 했는데 네. 통계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도 부동산원에 가서 PDF를 다운받으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황당하죠. 29과목 시험 봤는데, 25과목 시험 봤는데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는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상승했다는 얘기를 나오면서 제가 5개 권역 중에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서부권, 은서마, 은평, 그다음에 서대문구, 마포구 분명히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랐대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은평, 서대문구, 마포구가 분기별로요 전부 마이너스예요. 네. 구성하는 3개가, 그러니까 3개 과목이 전부 성적이 하락했는데 3개를 평균 되니까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 제가 책에다가 1월 팀이 움직인다. 통계 조작팀 1월 팀. 1월마다 얘네들이 통계 조작을 했는데 이게 재작년이고요. 작년도 보시면 작년은 더 심했어요. 작년은 2024년도 1, 2, 3월 달인데 도심권, 서부권 2개 권역입니다. 한 달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분기별로 발표한 거 보니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부 다 마이너스 났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났는데 평균 내니까 플러스가 났대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하냐면 요게 10월 달에 9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 전환 이게 나온 거를 이건 표영의 TV에서 11월 달에 방송한 거거든요. 한 달 전에 위축에서도 방송을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뭐랬냐면 이거는 잠정치인데 제가 분석한 거는 이때도 그랬어요. 표영의 TV에서 9월도 올랐고요. 10월도 올랐고요. 이번 달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잠정지수가 하락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통계 조작을 하는 작전.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남들이랑 달리 저는 매달 잠정치도 누적시키고 확정치도 누적을 시켜요. 네. 9월 달에도 잠정치가 하락했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발표한 게 확정치가 플러스가 났어. 아하. 또 하락했대. 근데 발표는 또 플러스가 났대. 마이너스 났는데 플러스 났대. 3개월 연속 잠정치로는 하락을 했는데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방송한 제가 우리 같은 편이니까 표영현 님도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님도 방송을 했고요. 꺾였다 이렇게 KB의 박은관 님도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인만 연구소장님도 방송을 했어요. 잠정지수가 꺾여서 큰일 났다. 근데 저는 아니다. 제 방송에서도 토영이 TV에 아까 바로 이 영상에 나가서도 아닙니다. 11월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월 달에 꺾였을 때 진짜로 꺾였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때 강남 3구만 볼게요. 강남 이때 2021년도 상수치 때 4분기인데 분기 플러스가 많이 났죠. 서초구도 플러스가 많이 났죠. 그다음에 송파구도 플러스가 많이 났죠. 그런데 동남권이 마이너스가 났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도 마이너스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남권이고 이건 서울이에요. 근데 저는 플러스가 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 보자. 이번에 분명히 12월에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12월에 마이너스 나서 소폭 마이너스예요. 네. 11, 12 중에 12월이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분기가 마이너스인데 잘 보시면 강남구 작년 4분기에 폭등했어요. 서초구도 폭등했어요. 송파구도 폭등했는데 전고점을 못 넘었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동남권이 조금밖에 못 올랐대요. 아니, 폭등인데 얘는 조금밖에 못 올랐대. 그리고 나서 국토부 실거래가는 마이너스가 났대. 저는 플러스가 났대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제게 맞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되냐면 이거 이후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왜 자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실거래가는 처음에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하고 네. 상승한 거는 감춰놨다가 늦게 신고한다. 그게 언뜻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묻고 싶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실거래가 데이터 다운받아갖고 작업해봤어? 그럼 아무도 안 해봤어요. 저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제가 왜 11월에도 전조지가 하락했는데 표현 대표님한테 이번 달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작업하는 사람 아니면 못 느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토부 통계 자료를 계약서를 다운받아가지고 날짜별로 그날 신고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조합해갖고 지수를 만들면 잠정지수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국토부 1월 팀은 잠정지수가 하겠다고 뻥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말이지롱 하고 올랐다 그러고 이걸 3개월 연속 그런 짓을 했냐면 네. 분명히 12월 달에 그저께 발표했어요. 12월 달 실거래가 지수가 확정치가 마이너스가 났다고 처음으로 1년 내내 오르다가 12월 달 한 달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도가 아무 데도 안 돼요. 그거 같았으면요. 김기현 대표님이나 표현 대표님이나 박원갑 김인만 이런 분들이
큰일 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12월 달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할 텐데 언론의 보도조차 안 되고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10월 달에는 방송을 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2021년에 버블이 막 타오를 때 영끌 패닉 바잉 할 때 영끌 그 젊은이들이 왜 영끌했는지 기억을 잘 해보시면요. 이게 하락혼자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락한다 하다가 안 사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샀다. 그러니까 진짜 상투에 사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락론자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입틀막이에요. 즉 10월 달에 틀렸지, 11월 달에 틀렸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이 네 분 실명 거론한 네 분 말고도 많은 조종론자, 하락론자, 시장론자들이 하락론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을 못해 이제 창피해서. 왜? 10월 달에 하락했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상투에는 하락의 경고 발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패닉 바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끌 만드는 거. 이게 물량을 떠넘길 때 하는 짓인데 이게 2021년도 22년 초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나오는 지수가 올랐다니 내렸다니 몇 호가를 올렸다니 내렸다니 그걸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실거래가 지수를 면밀하게 좀 저와 리치고 정도만 실거래가 분석을 해서 내놓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좀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저도 제가 데이터를 좀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아파트가 요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네.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네. 그러면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으면은 엄청 호가도 급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매물 차트인데, 자, 매물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최근 6개월의 매물 차트인데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매물이.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언론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L씨고요. 그 다음 리센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센치를 봐도요. 자, 리센치를 보시면 정말 아주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매물이 24억 3천에서 최저 매물이 지금 24억 5천. 이 정도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이게 무슨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다라고 해서 우리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에 급등을 한다라면 반대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나요? 오히려 올랐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인 걸 보면 가스라이팅하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거래를 시켜야 이제 돈을 버니까 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지금 빨리 이제 조만간 급등한다. 빨리 사셔라. 갭 투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냥 좋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저는 뜨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엑시트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존에 급등을 이미 많이 했잖아요. 엘리트 같은 경우는. 네네. 뭐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을 해서 엑시트하는 기회. 네. 이게 오늘 같은 날은 노원구 좀 폭락한 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특히 오늘은 그렇더라고요. 네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다음 방송에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국 지수가 40년 지지선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아, 지금이? 예,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지금 제일 윗대가리 있는 애들을 먼저 끌어올리면 나머지 따라오겠거니. 그래서 잠깐 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는 못 가고 네. 대세는 못 거슬린다.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짜 이거 뭔가 진짜 작정도가 아닌가. 왜냐면은, 아니, 강남 상가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이걸 푸는 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누구보다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 좋은 애한테 막 휘발유를 뿌리는 거야.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또 자칫 멋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이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또 뛰어들 수 있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날 뉴스에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네. 토지거래가 풀린 지역에 매매가가 꿈틀거린다 했어요. 자, 꿈틀이라는 단어는 바닥에서 빌빌빌 기고 있다가 올라갈까 말까 하면 꿈틀꿈틀하면 움직이 그런 걸 우리가 꿈틀이라고 그러지 이미 잔뜩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올라 있는데 거기서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나 이 언론들이 보면 뭔가 작정하듯이 다 같이 우리 같이 뽐뿌질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이 부분에서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